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밀란의 정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원지기 이재근이고요.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며 간직했던 새해 결심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2020년 시작된 지 벌써 석 달째인데 이제 와서 뭔 또 새해 결심 하실지 모르지만 요맘때쯤 이 정초에 했던 다짐들 또 하고팠던 일들 이루고픈 것들에 대한 재점검의 시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해본 밀란의 정원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Atomic Habits입니다. 이 책은 그 전직 야구 선수였던 제임스 클리어의 자전적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어린 시절 촉망받던 야구 선수로 꿈을 키우던 제임스는 2002년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날에 연습 도중 친구가 휘두르다 놓친 야구 방망이에 그만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얼굴뼈가 30조각이 났고 두개골 내조직이 부풀어 올라 오랜 시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죠. 고3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대학도 간신히 들어간 그였죠. 그런데 그의 대학 시절은 고등학교 때와 달랐습니다. 데니슨 대학 최고의 선수로 뽑혔고 또 ESPN 전미대학 대표로 지명이 되면서 최우수 졸업생으로 대학을 졸업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묻는 이들에게 제임스는 대답합니다. 내가 진일보하게 된 한 가지 방법이자 내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이 작은 일들, 작은 습관들의 실천을 통해 제임스는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로 거듭납니다. 월간 블로그 방문자 100만, 또 구독자만 50만, 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또 수많은 대학과 기업들에 불려다니는 강연자가 된 것이죠. 그가 만들어낸 이런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알차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심플하고 분명한 책의 구성,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로 채워진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럼 오늘도 조각 읽기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 읽기, 습관은 정체성, 낙담의 골짜기를 견뎌라. 이 책의 첫 장에서 제임스는 말합니다. 이 놀라운 삶의 변화, 어떤 일의 결과를 얻고 싶다면 작은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강조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습관을 지속해가며 결과를 얻으려면 결과 중심이 아닌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우라고 합니다. 다음을 함께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당장 습관을 바꾸고 싶은데 어떤 결과를 위해서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보다 우선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는지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부터 바꾸라고 제임스는 권합니다. 나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야 가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부터 분명히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목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이야.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처럼요. 이 변화의 첫걸음은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 습관의 변화, 제일 먼저 할 일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부터 파악하라는 것이죠. 한편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습관 형성, 변화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시행착오, 난관 등이 오게 마련이고 이를 낙담의 골짜기라고 제임스는 말하는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무언가 시도하면 그 어려운 낙담의 골짜기를 버티는데 보다 분명한 이유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습관의 변화, 우선 내가 누구인지부터, 정체성부터 새롭게입니다. 두 번째 조각 읽기, 습관 변화의 4가지 법칙, 분명하고 매력적으로 쉽게 만족스럽게입니다. 습관의 변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법칙, 제임스는 자신의 책에서 총 4개의 챕터에 걸쳐 소개하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분명하고 매력적으로 쉽게, 그리고 만족스럽게입니다. 요점은 분명하다. 새로운 습관을 언제 어디서 수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경향이 더욱 크다.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 이런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습관을 바꾸려고 애쓴다.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하라.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제시하라. 이를 충분히 반복하면 왜라는 의무를 품지 않고 적시에 적정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제임스는 강조합니다. 습관 변화는 그냥 뭉뚱그려 되지 않는다. 실천할 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히, 분명히 눈에 보이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습관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 지점에서 내가 필요한 습관과 원하는 습관을 잘 구별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포츠 경기 보고 싶은데
고객에게 이 전화할 일이 있을 때 원하는 것인 ESM 보기보다 이 필요한 일인 고객에게 전화를 먼저 하는 것이죠. 3명의 고객에게 전화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난 ESPN을 볼 수 있어. 이 원하는 걸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작은 방식이라고 하네요. 제임스는 여기서 습관 형성에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횟수, 차이를 만드는 건 횟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횟수는 쉬워야 빨리 늘어난다는 거죠. 습관 형성, 웬만해선 쉽게 갑시다 라며 제임스는 인류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를 인용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농업은 유럽과 아시아 동서를 축으로 발전했고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처럼 북남을 축으로 발전하지 못했는지 이야기하면서요. 농업이 유럽과 아시아 이 동과 서로 발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도상 기후가 비슷했기 때문이죠. 대단한 농업혁명도 결국 쉽게 가고픈 사람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인데요.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기를 꾸준히 쓰고 싶다면 쓰다가 지치고 일처럼 느껴질 때 그 글쓰기를 멈추라고요. 할 수 있을 만큼만 대신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만족스럽게는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공했다는 느낌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비록 아주 사소한 방식일지라도 말이다. 성공했다고 느끼는 것은 습관이 성과를 냈고 그 일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만족스럽게는 어떤 습관을 지속하는 과정을 즐기고 또 그로 인한 최종 결과를 누리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여성은 책 한 페이지를 쓸 때마다 이 한 통에 있는 머리핀을 다른 한 통으로 옮기는데요. 또 어떤 남성은 이 푸시업을 한 세트를 할 때마다 이 캔 하나에서 다른 캔으로 구슬을 옮겨가고요. 핀과 구슬이 다른 통에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만족감과 함께 습관을 지속하는 동기부여를 얻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운동한 다음에 이 주말에 만끽하는 치킨과 맥주의 만족감?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조각 읽기, 최고의 습관 만들기.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비결은 경쟁할 분야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든 비즈니스든 분야에 최적화된 습관이 존재한다. 우리의 태생적 성향과 능력이 어떤 습관과 일치할 때 우리는 더 수월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만족감도 커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된다. 제임스가 전하는 습관 이야기는 최고의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로 끝이 납니다. 그 마무리의 요점은 두 가지인데요. 적성에 맞는 습관을 찾아라, 그리고 지속하는 힘을 길러라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우선 습관도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라 해서 제임스는 이 2명의 운동선수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 그리고 모로코가 낳은 세계적인 육상 영웅 히샴 엘 게루즈인데요. 두 선수는 종목이 서로 다르지만 결정적으로 키가 큰 차이가 납니다. 193cm인 펠프스, 또 175cm인 엘 게루즈.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두 사람의 바지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키에 비해 다리는 짧고 상체는 긴 펠프스는 수영에 최적화된 거였고, 긴 다리에 짧은 상체인 엘 게루즈는 이 장거리에 이상적인 몸매였다는 거죠. 이처럼 습관도 자기에게 딱 맞는 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습관을 찾았다면 이제 그 습관을 지속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적당히 도전거리를 완수해가는 성취감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제임스는 골디락스 법칙을 여기서 언급하는데,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을 할 때 이 동기부여가 커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지나치게 너무 어려워도 또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딱 맞는 일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테니스 좋아하는 분들, 4살짜리 꼬마랑 진지한 경기 가능할까요? 적당히 놀아줄 수는 있겠지만 재밌지는 않을 겁니다. 반대로 로저 페더러나 세레나 윌리엄스랑 진짜 경기를 해본다? 이건 하기도 전에 동기를 잃게 되겠죠. 이건 해보나 마나니까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고 완성해가는 길, 지속 가능한 도전을 해나가는 것,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하겠죠. Think twice, 습관에도 두 얼굴이 있다. 사실은 책에서 제임스 역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지킬과 하이드처럼 습관에도 두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습관은 익숙함과 이 편안함을 가져옵니다. 반면 습관이 주는 익숙함은 나태와 이 무신경함, 무덤덤함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 운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어떠셨어요? 기아나 핸들 조작 하나하나 신경 쓰입니다. 차선 바꾸기가 어려울 때면 진땀을 흘리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 차를 조작하는 게 이 몸에 완전히 배이잖아요. 그러면 주위 차량을 살피고 주변의 풍경까지 즐기는 여유가 생깁니다. 드라이빙하는 맛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슬슬 자신은 운전을 무척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베테랑 드라이버, 슬슬 자잘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실력에 경험까지 더해지니까 뭐 무슨 걱정. 그러다가 자신이 지금 운전 중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죠.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저처럼 소위 이 모태신앙의 사람들, 이 교회 너무나 익숙합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이것저것 신앙 상식도 풍부합니다. 교회 돌아가는 거 뻔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일로 신앙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교회 다닌 것 말고 그리 새로울 것이 없는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교회 뭐 잘 알죠.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는 거 잘 알고요. 그런데 밋밋해집니다. 많이 들었죠. 하지만 그리 깊이 알지 못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 모태신앙, 이 습관처럼 늘 의식하지 않고도 신앙의 삶을 산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모태신앙은 또한 습관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함께한 밀란의 정원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ITB 실리콘밸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그런데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